가장 최근까지 미국의 장관급 지도자들 5명을 연속적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이 도모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이익, 더 나아가서는 기술적인,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미중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올 봄서부터 가장 최근까지 미국의 소위 말하는 장관급 지도자들 5명을 연속적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앤토니 블링컨 외교장을 시작해 가장 최근에 척 슈머 상원의 의장을 중심으로 대표단 파견했죠. 이걸 보면 언뜻 보면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이 도모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두 가지를 같이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단순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냐?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장 미중 관계를 최소한 겉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런처럼 단순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진짜 뭔가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해서 장기적인 세계 발전, 세계 평화를 위하려는 거냐, 이 두 가지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주중 미국 대사가 최근에 미중 관계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미중 간의 그런 빈번한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통 채널을 복원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진전이고 발전이다. 저는 현재의 미중 관계에서 보여지는 그런 개선의 모습은 그 이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시겠지만 당장 미국 입장에서는 즉 조 바이든 미국 현 대통령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요. 동시에 계속 외교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또 지금은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면서도 외교적으로도 조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까지 악화돼 버리면 진짜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한 게 없어지는 거죠. 동시에 미국에 있는 공화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외교적인 공격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조 바이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견제 정책을 하면서, 즉 수출 통제라든지 기술 통제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대화를 하는, 그래서 양면 정책을 위해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어떻게 대응 논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계속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실제로 중국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어준 게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요구하는 거는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대만과 중국은 하나다, 이 원칙을 좀 지켜달라, 그리고 그걸 표명해달라. 두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기술 문제입니다. 디커플링을 디리스킹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바뀐 건 없거든요. 말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 통제, 이걸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중국을 중심에 놓고 다른 여러 나라와 결합해서 중국을 포위하려는 거, 봉쇄하려는 거 하지 말아달라, 이거거든요. 이 3개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단 하나라도 완화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미중 관계,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화하고 또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근본적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이익,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중국 지도부나 중국에 있는 국제관계 학자들도요, 미국에 대한 경계를 푼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려되는 바입니다. 우선 현재의 한중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저는 그냥 좋게 표현하면 소강 상태, 나쁘게 표현하면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품고 있는 긴장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어떤 거냐? 한중 양국을 보면은요, 첫째, 양국 국민이 서로를 싫어합니다. 너무. 퓨 리서치 센터의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다른 표현하면 싫다라는 거거든요. 80%입니다. 중국인은 한국에 대해서 60% 정도가 싫다고요. 양국 국민에게 서로 싫어하면 이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또 정부 간에는 제가 볼 때는 악의적이건 선의이건 서로 좀 무관심입니다.
즉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중국과의 뭐 관계 개선에 엄청나게 나서는 것도 아니고요. 중국도 뭐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은. 그러니까 양국 정부도 서로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기업 간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데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한국 기업 중에서 그나마 흑자를 내고 있거나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한중 간에는 현재 어떻게 보더라도 이건 좋은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유감스럽게도 제가 볼 때는 낙관적인 것보다는 좀 비관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미중 관계가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졌지 완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한국 정부는 첫 번서부터 한미동맹 최우선을 정책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미중 간의 경쟁 속에 한국은 그 한복판에 들어갑니다. 즉 미중 간의 갈등이 생기면 한중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대만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힘으로 현상 변경하는 건 반대한다 라는 걸 표명했을 때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경고도 보냈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즉 한미동맹 최우선으로 미국 입장에서 국제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펼쳐나갈 때 중국과의 대립과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북핵 문제.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협상용이 아니라 보유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핵 개발을 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억제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중국과의 또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요.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현 정부의 한국의 경우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중국과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도 없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 최우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그건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한중 간에 물론 뭐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고 장관급 회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현재와 같은 좋게 표현하면 소강 상태, 나쁘게 표현하면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어느 나라가 더 손해를 보고 어느 나라가 더 이익을 볼 것인가, 근데 이거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런 아시아 문제, 세계 문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검토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